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답깨기의 수다쌤입니다. 2020학년도 7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수학 가형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형 요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죠? 바꾸면 3의 로그 2의 4고요. 로그 2의 4는 2죠? 3의 제곱 9가 되겠습니다. 2번 탄젠트 3분의 4파이 값은 3분의 파이가 60도죠. 4, 6, 24, 240도고요. 탄젠트는 주기가 180도입니다. 180도 빼도 똑같아요. 탄젠트 60도랑 같아집니다.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3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식은 만족할 때요. 리미트 N, AN의 값을 구하시오. 자, AN이 있죠? N을 한 번씩 다 곱해요, 양변에. 그럼 여기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양쪽을 극한을 보내면요. 이것도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1분의 3이니까 3으로 가고요. 우쪽도 오른쪽도 3으로 가죠. 사이에 껴있는 것도 3으로 가야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4번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그랬어요. 확률에서 서로 독립 그러면 자 독립가중수 독립일 때 이거 두씩 알고 있어야 됩니다. PA가 B가 PA PA 교 B는 PA 곱하기 PB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요. 똑같이 집합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확률, 전체 확률이 1입니다. 자, A, B고요. PB가 5분의 2, 여기가 B가 5분의 2고요. A의 여사건이 5분의 2죠. 그러면 A는, PA는 1에서 5분의 2 뺀 5분의 3이 됩니다. 여기가 5분의 3. 그럼 독립이면요. 아까 PA 곱하기 PB가요. PA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해요. 근데 5분의 3과 5분의 2 곱하면 25분의 6 여기가 여기 곱사건 여기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게요. 합사건은 두 개 더한 다음에 겹쳐진 부분 빼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 되겠네요. 1에서 25분의 6을 빼면 25분의 19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가 있다. 주기가 4파이고 있습니다. 코사인 함수의 주기 있죠. 원래 주기가 2파이죠. 2파이를 x의 개수 b 절대값인데 여기 양수라고 했죠. 그냥 b로 나눈 거. 요 값이 4파이. 여기서 b 값이 2분의 1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랬어요. 이게 진폭입니다. 진폭. 최소값은요. 이 진폭에 마이너스 붙인 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y축으로 3만큼 있으니까 플러스 3 이 값이 최소값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래서 a 값 구해보면 넘어간 마이너스 4니까 a는 4 그래서 2분의 1과 4를 더하면 되겠네요. 2분의 9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는데 보니까 분자가 x제곱 플러스 4x 0으로 가면요. 이 x제곱하고 4x가 둘 다 0으로 가지만 이 값이 훨씬 더 빨리 0으로 가죠. 두 개 있을 때는 얘가 무시가 될 수 있어요. 4x로 보면 되고 아래쪽도요. 여기서 x제곱을 일단 무시합니다. 그럼 ln의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4x죠. 우리 x하고요. ln의 x 플러스 1은 동급 같은 놈이에요.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똑같은 함수가 거의 됩니다. 그래서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개수 여기가 4, 밑에는 1, 1분의 4니까 4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요. AB가 2, AC가 루트 7인 예각삼각형이 넓이가 루트 6이다. 각 A가 세타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지금 각 A가 세타고요. AB, AC 두 변의 사이 끼인 각이죠. 그래서 두 변과 사이 끼인 각 주었을 때 넓이 공식 있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입니다. 두 변의 길이가 2와 루트 7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이 값이 넓이가 루트 6이 됩니다. 이 이렇게 약분되고요. 사인 세타 값이 구해지죠? 루트 7분의 6이 되겠네요. 자, 요거 간단히 해보면요. 이게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죠. 이러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여기 90도 더하기 뭐니까 2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구해졌잖아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원래 뿔마 이렇게 들어가죠. 루트에 1 빼기 사인 제곱. 근데 여기 예각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양수니까 플러스만 될 거고요. 플러스만 될 거고 루트에 1 빼기 사인 제곱. 7분의 6.
루트 7분의 1 유료해주면 7분의 루트 7 5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수열의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2n 플러스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n자리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n 플러스 3 되겠죠? 자, 분모의 2차식이에요. 다항식 2차식. 그러면 부분분수 문제가 되겠죠. 이거 바꿔보면은 2n 플러스 3에서 2n 플러스 1 빼면 2분의 1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고요.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1부터 12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공통으로 나올 거고요. 자, 1 대입해보면 3분의 1 빼기 2개 5분의 1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2 대입하면은 바로 2 대입하면 5분의 1 바로 해서 이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면은 쭉 해서 다 지워지고 마지막 항의 뒤쪽이 살아남습니다. 12 대입하면은 27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7분의 1 그래가지고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요 27분의 9에서 1 빼면 27분의 8 2분의 1 곱하면 27분의 4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한 번 던져서 나온 두 눈이수의 곱이 짝수일 때 나온 두 눈이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은 조건부 확률이네요. 요게 나왔을 때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어요. 6가지인데요. 지금 문제가 짝수냐 홀수냐 이것만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거를 1, 2, 3, 4, 5, 6 다 해도 되지만은 짝수냐 홀수냐이기 때문에 그냥 짝수 동그라미라고 x 하나 홀수로 x라고 하면은 짝수의 확률 그냥 2분의 1 홀수의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만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이 자 짝수일 때 그랬죠.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짝수 곱하기 짝수 짝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짝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확률 2분의 1, 2분의 1 똑같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두 눈이수의 합이 짝수인 거. 그래서 요거 한 가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3분의 1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y절편 접선을 구하면 되겠죠. 점이 나왔어요. 8분의 파이 f 8분의 파이는 8분의 파이 대입을 해보면요 2 곱하면은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죠. 1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 알아내면 되겠죠. 기울기는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2x 이렇게 되고 안에 거 미분하면 2가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는 미분하면 사라지겠네요. 여기서 x좌표 8분의 파이를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죠. 제곱하면은 2분의 1 되고 역수니까 2 됩니다. 앞에 또 2가 있으니까 4. 기울기가 4가 돼요. 점은 여기 있죠. 그럼 즉스 접선의 식이요. y는 기울기 4에 x-x좌표 8분의 파이 더하기 y좌표 1 플러스 y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y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0 대입하면 됩니다. 0 대입하면 4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랑 계산해주면 사라지고 1만 남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수열 AN이 A1이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값을 만족시킬 때 A12, A13의 값을 구하시오. 범위 나눠놨죠? 일단은 어떤 특징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하나씩 구해가면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A1이 1이고요. 자, A2를 구해보면요. 1을 대입해요. 이쪽 범위죠? 1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자, 2는 이제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아래쪽 여기다 규칙을 대입해야 돼요. 여기가 로그 2의 루트 2. 루트 2는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앞으로 가면 2분의 1 나옵니다. 세 번째 항은 2분의 1. 2분의 1은 또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2의 2분의 1 제곱 하면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은 루트 2. 루트 2는 또 1보다 크니까 여기 대입하면 루트 2에 루트 2 하면 1 되겠죠? 1. 1은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은 1. 1, 2, 2분의 1 루트 이게 4개씩 주기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A12는요, 이거 12, 4로 나누면 4의 배수죠? 4의 배수는 이거랑 같으니까 루트 2. 그 13은 하나 더 크니까 그 다음 번째 된 거 이거 1과 같습니다.
답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x가 1보다 큰 것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집합에 정의되고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이 값을 만족시킬 때 f5-f2 값. 자, 이거 나누면요. f'x가 루트의 x-1분의 3x-4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분할 때 이거 좀 dx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데 이 값을요. 루트까지 포함해서 보통 t로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러면 x-1은 t제곱이 되고요. 미분하면 dx는 2t dt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값이 분모가 t가 되고요. 이 식에서 x제곱이 x가 t제곱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3배 해주면 3t제곱 플러스 3 빼기 4니까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dx는 여기 2t dt t가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적분을 해주면 이 2는 앞으로 나오고요. 요 값 적분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바꿔줘도 되지만요. 문제가 f5죠. x 값이 5면은 치환 상태로 바로 볼게요. 5 대입하면은 t 값은 2 나오죠. 이 t에 대응하는 t가 2고요. x가 2면은 2 대입하면은 t는 1. 그래서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뺍니다. 적분하면 상수 붙는데 어차피 이렇게 빼주면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2 대입하면은 2에 8 빼기 2 하면 6 되겠죠? 여기에서 1 집어넣은 걸 뺍니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1은 0 되겠네요. 그래서 2, 6, 12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두 함수의 그래프가 점 P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 교점이죠. 교점은 연립방식 풀면 됩니다. fx랑 gx랑 같다고 놓으면요. 2의 x제곱 플러스 1이 2의 x 플러스 1.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겨보면요. 우변으로 요게 2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빼기 2의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변이 2의 x제곱이 1이니까 x값은 0이 됩니다. 0. 그래서 0을 대입하면은 2의 0제곱 1 더하기 1에서 2가 되겠죠. 교점이 0,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점 A, FA, B, GB의 중점이 P 방금 구한 이 P가 되는 거죠.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A를 대입하면요. F에 여기 A, 2의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B를 지함수에 대입하면은 B, 2의 B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중점은요,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2분의 A 플러스 B가 여기 X좌표 0과 같고요. 여기서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관계가. 그 다음에 Y좌표요, 2의 A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의 B 플러스 1 더한 것을 2로 나눈 거. 이게 Y좌표 2가 됩니다. 자, 여기 2 곱하면은 여기가 4가 되고요. 자, A가 마이너스 B죠.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을게요. 이 식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2의 A제곱을 만약에 T로 이렇게 치환하면요. 2의 마이너스 A제곱은 T분의 1 되고요. 이거 플러스 1은 2 곱하면 되겠죠. 여기가 2, T분의 2가 되고요. 앞에도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이렇게 쓸게요. 는 4. 그래서 1 넘어가면은 3이 되고요. t 곱해보면 t제곱 그 다음에 이거 3t인데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tt 1에 이렇게 t 값이 1 또는 2 t 값이 요거였죠. 아까 이게 1 나오려면요. a 값은 0이 되고요. 2가 나오려면 이 값이 2 되려면 a 값은 1이 됩니다. 근데 A가 0이면 B도 0 되죠. 0, 0은 아까 여기 같은 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A 값이 1만 됩니다. A 값이 1을 대입해 보면은 요 점 좌표가 1,3이 되겠죠. 이렇게. 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길이인데 어차피 요거하고 아까 P점하고 요 길이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길이는 루트의 1의 제곱
그다음에 3에서 2 빼면 또 1의 제곱이네요. 1. 루트 2의 2배. 2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얘를 따르고요. y는 이걸 따른다. 자, 관계식이 하나 있네요. 있고 m과 시그마에 대하여 또 요거 그러니까 두 개가 있죠. 이거하고 이거를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정규 분포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풉니다. x의 분포를 보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죠.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가 되고요. y는요. 평균이 2m, 표준 편차가 시그마. y의 분포는 여기가 평균이 2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볼게요.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거하고 y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거의 합이 1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8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8이. 만약에 이쪽 왼쪽에 m보다 왼쪽에 있다고 치면요. 이것도 자 이건 대칭 기준이기 때문에 0.5, 0.5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 있으면 이것도 0.5보다 작은 값, 얘가 y도 이렇게 오면은 0.5보다 작은 값. 더해서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m보다 작으면 안 돼요. 만약에 2m보다 크다고 하면요. 이쪽에 있다고 치면은 x 보세요. x 이거보다 작은 게 0.5보다 큰 값이 나오죠. y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작은 게 0.5보다 또 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해서 1 나올 수가 없겠죠.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쪽 여기가 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8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지금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어요. 자, x가 8보다 작거나 이쪽 부분 되겠죠. 이렇게 부분 하고 y가 8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 부분 이렇게 이쪽 부분요 더한 게 1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쪽 부분 넓이랑 이건 0.5니까요 이쪽 부분이랑 여기서 요만큼 하고 더해서 0.5가 되면 되죠. 그러면 요거하고 또 요것도 더하면 0.5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 요 넓이하고 이쪽 요만큼 넓이랑 같아져야 되겠죠. 같아지면요 여기 기준 평균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떨어진 그 표준 편차 몇 칸하고 이쪽 몇 칸이 칸수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우리 표준화 시킬 때 칸수입니다. 8에서 m 뺀 다음에 2를 나눠요. 이거 떨어진 칸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하고 이쪽에서요 2m-8을 시그마로 나눕니다. 이거랑 같아지면 되겠죠. 그리고요 또 y가 m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085. 자 이거 y 여기다 다시 y만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2m이고요. m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여기 0.5보다 작죠?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m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값이 0.3085. 0.5에서 0.3085를 빼보면 나머지 넓이가 0. 여기 나오네요. 0.1915. 즉 0.5칸. 여기가 0.5칸이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지금 시그마죠? 즉, 요 값에서요, 2m에서 2분의 시그마를 빼준 값이 m 플러스 4가 됩니다. 요 값실로 넘어가면 2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은 m-4가 되겠죠. 2 곱해보면 시그마 값이 2m-8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요 시그마 값 대입을 해보면요. 2m-8분의 2m-8 이거 1 되네요. 자, 이 값이 1이 되니까 여기서 m 값이 6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m 값이 6 구해지고요. 자, 6을 대입해 보면은 12에서 8 빼면 시그마는 4 이렇게 구해집니다. 문제가 x가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시그마 값이 4였죠. 자, 4고 m 값이 6이었어요. 이 값이 6이고요. 요 4는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4보다 작거나 같을 요 확률 구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지금 2기 때문에 6부터 4까지는 요 한 칸이 되겠죠? 한 칸에 해당하는 넓이가 요 넓이가 0.3413.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는 0.5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0.15 어디 갔나요? 87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두 함수 fg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고 gx가 증가함수일 때 함수 hx를 합성함수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f.g로 정의했습니다. 점 2,2가 y는 gx의 변곡점이고 그랬어요.
변곡점이면요. 자, 1,2니까 일단 g에 2 대입하면 2인 거 알 수 있고요.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2를 대입하면 0 이렇게 두 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2' 분의 2분의 h2'2는 4다. f'2가 4일 때 h'2의 값을 구하시오. 두 번 미분한 게 있으니까요. 이 식을 미분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한 번 미분하면요. 이 값이 합성함수. 이게 f의 가로의 gx 그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겉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안에 거 그대로 써주고요.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요. 자, 이거는 이제 곱의 미분이 됩니다. 자, 앞쪽 거 미분하면요. 자, 요거 미분한 거 f2'의 g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속미분 g'의 x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뒤에 거예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자, 앞쪽 거 그대로예요. f'의 안에 gx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g의 2'의 x. 자, 여기에요. 요거 h2'2가 있으니까 2를 대입해 볼게요. 2. 이거 2 대입하면요. 2를 대입하면 g 값이 여기서 2였죠? 그럼 이 값이 2가 됩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안 나왔고 여기서 지금 g2'2가 0이죠. 여기 2 대입하면 여기 이 값이 0이 돼요. 0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니까 이게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2 집어넣고요. 이 값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여기 식이 있죠? f2' 분의 h2'이 4. f2' 이거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은 이 모양이 나오죠. 4. 그쵸. 나누면 4는 지금 g'x g'2죠. 2 대입했으니까 이거 전체 제곱. g' 이 값이 뿔만 2가 되는데요. 루트 씌우면인데 아까 증가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양수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h'2 요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요 식에 2를 대입합니다. 2. 그러니까 h'2는요. 2 대입하면은 g 값은 2였죠? 요 값이 2가 되고요. f'인데 f'이가 여기 또 4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4. 전체 값 이렇게 값은 4. 곱하기 g'2는 여기 2였죠? 방금 구한 거 이 값은 2. 그래서 곱하면은 8이 됩니다. 답은 1번 8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이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자, 이거 더한 게 X입니다.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평균, EX를 구하는 과정이다. A, B, C 더한 게요. 3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확률 변수 X 가질 수 있는 값은 3부터 18까지이다. A, B, C가 각각 6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7-A, 7-B, 7-C는 각각 6 이하의 자연수이다.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은 K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일 확률, 이 확률은요. 7-A, 7-B, 7-C가 K일 확률, 얘는 서로 같다. 여기에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아까 A, B, C가 각각 6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7-A, 이걸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면 이렇게 A-, B-, C-라고 이렇게 보면요. A-, B-, C- 값도 다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요. 이거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자연수 3개 더한 게 K가 될 확률이나 요거 3개 더한 게 K가 될 확률이 같다는 겁니다. 요 식을 변형을 아까 합이 X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 더하기 7 더하기 7 정리하면 21 마이너스 묶으면 A, B, C죠.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21 마이너스 X는 K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 바꿔보면 X는 K를 넘어가서 21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여기 7 가에는 7이 들어가면 돼요. 3, 7은 21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률 변수 X의 평균 EX는
평균은요, K 곱하기 확률. 다 더한 것들이죠. 근데 K가 3부터 가능했습니다. 3부터 18까지. 시그마를 풀었으면은 K에 3 대입하면은 여기 나오고 4 대입하면 이거 5, 6, 7, 8, 9, 10에서 18까지 대입하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요게는 해놓고요. 곱하기 K가 3부터 10까지만 됐죠. 여기 3부터 18인데 3부터 10까지만 한 다음에 뭔가를 곱했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확률이 서로 같다 그랬잖아요. X가 K 확률과 X가 21-K가 같은 거예요. K 한번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P, 1은 3부터 되겠네요. 3 대입하면 PX가 3일 확률이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요. 21에서 3을 빼면 18. PX가 18일 확률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K 하나 더 키우면 여기 4가 되면은 여기서 4를 뺀 17하고 같겠죠. 확률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3일 때 있고 18일 때 관계가 있는 거예요. 3일 때와 이 18일 때가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18일 때를 요거 3일 때라고 바꿨으면은 x가 3일 때가 18하고 3 더한 21 돼요. 개수가 21. 21 되고 그 다음 요거 4일 때 4개. 그럼 요거에 대응되는 게 7일 때 17일 때가 17개. 요것도 2개 더해도 20일 되죠. 이렇게 다 짝을 지으면 다 21개씩 나오는 겁니다. 3부터 10까지 요게 합이 요게 곱이 2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3부터 18까지의 확률의 합,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죠. 확률의 합은 1. 그럼 3부터 10까지는요. 아까 요게 전체는 1인데 요게 대칭을 이뤘죠. 3일 때랑 18일 때랑 같고 4일 때랑 17일 때랑 같기 때문에 이건 절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반. 그래서 이 확률은 다는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확률은 아까 21 곱하기 요게 2분의 1이죠. 2분의 1하면 2분의 21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아니라 여기서 요 값이 평균이 되는 겁니다. 가나다의 알맞은 수를 PQR이라고 할 때 A 값 구하라. 자, 각 값이요 7이었어요. 7 더하기 그 다음에 Q는 21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누기 R R인데 R 값이 이 다가 이거 2분의 1이에요. 나누기 2분의 1은 곱하기 2랑 같죠? 곱하기 2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8 곱하기 2 하면 56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SN은 1부터 N까지 AK고요. T는 절대값 붙여서 더한 겁니다. SN, 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S7, T7이 같고요.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합이 84로 일정하다는 거네요.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등차수열은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데 이 값이 처음부터 다 양수였어요. 공차도 양수고. 그래서 양수면서 계속 증가하는 거. 그러면은 계속 양수기 때문에 이 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합이 항상 일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양수에서 시작해서 음수로 되는 거. 양수에서 음수 가는 거는 가능하겠죠. 이게 왜냐면 어느 정도 되면은 요 값이 이제 음수 될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절대값하고 요거랑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사라질 거예요. 합이 사라지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합이 다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시장이요. 초항이 마이너스고요. 공차가 플러스인 경우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뒤로 가면은 둘 다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플러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합이 계속 커질 거예요.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시작해서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든 항이 다 음수가 되겠죠? 음수인데 모든 항이 음수면 예를 들어 이거 절대값 붙은 거랑 앞은 붙은 거랑 부호가 다 반대기 때문에요. 모든 게 다 합이 다 0이 돼야 돼요. 84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돼야 돼요. 양수에서 시작해서 감소하는 것, 즉 공차가 음수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요. S7과 T7이 같다 그랬어요. 7번째 항까지가 같다. 그러면 양수인 구간은 예를 들어 값이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음수가 되면은 더 이상 같아지지가 않겠죠. 그럼 7번째 항까지, 즉 A7. 7은요, 0보다
커도 되고요. 자, 0이 되는 경우 볼게요. 0이 돼도 어차피 일곱 번째 항이 0이면은 같아지겠죠? 이건 됩니다. A7은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조건에서의 유기상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이 값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여섯 번째 6 집어넣었을 때까지 이게 되고요. 7을 집어넣었을 때는 일곱 번째 항은 사라져야 되겠죠? 여덟 번째 항부터는 다 사라져줘야 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게 절대값이 있는 게 부호가 반대가 돼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일곱 번째 항부터는 자, 부호가 음수가 되잖아요. 자, 일곱 번째 항이 0이 돼도 상관없겠죠. 0이 돼도 어차피 A7 더해도 다 00이니까 계속 84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곱 번째 항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가나 조건을 둘 다 만족하려면요. A 일곱 번째 항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서 동시에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은 A7은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요 식에서요. 여기 A가 일곱 번째 항까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만약에 7을 집어넣으면요. S7하고요. T7하고는 똑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7을 집어넣으면요. 2배의 S7이 84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7은 42. 그래서 요거 두 개를요. 연립방 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7은요. A 플러스 6D가 되겠죠. 이게 0이 되고요. 요거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n에 첫째 항하고 끝항 볼게요. 끝항 일곱 번째 항이 지금 0인 거 알고 있죠? 요 공식을 쓸게요. 첫째 항과 끝항 더하는 거. 요 값이 42. 이렇게. 그러면 7로 나누면은 6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12. 그래서 A는 12. A가 여기 12 대입하면은 D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랑 D 구했고요. 문제가 T15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T는 이게 부호가 반대잖아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까지는 양수지만 여덟 번째 항부터는 음수 될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지금 요 관계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을 해보면요. 15 집어넣으면 S15 더하기 T15는 84이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차수열의 합이 되겠죠. S15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 공식 2분의 n에 2a요. 24가 되겠죠. 플러스 n-1 14 곱하기 공차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28이고요. 24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2 약분되면 마이너스 2에 15 곱하면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S15가 마이너스 30이니까요. 이거 넘어가면 우변 이렇게 넘어가서 84에 더해주면 114. T15 값은 114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이요. 문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이 있고요. 자, 중점을 잡습니다. 중점. 여기도 중점. 중점이 있고요. 또 요거하고 중점을 잡아요. 그리고 또 이거 중점 잡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이거의 중점 또 이거의 중점 여기도 이거 중점 이렇게 잡아서요 지금처럼 선을 그어서 여기 색칠한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안쪽 삼각형에서 지금처럼 또 중점 잡고 또 중점 잡아서 같은 모양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등비수열의 합 모양이 되죠.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되고요. 초항, 이거 넓이가 초항이 되겠죠? 초항하고 공비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만 확대해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전체 8이고요. 요 길이가 4가 되겠죠? 그 중간, 그러니까 요 길이는 2, 요 길이는 1씩 되겠죠? 1, 여기도 1, 이렇게. 이쪽도요, 여기 길이는 4가 되고요. 요 길이는 또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넓이는요, 요 삼각형 넓이에서 요 안쪽 거 빼면 되겠죠?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에 여기 각은 60도입니다. 2분의 1에 이쪽 길이가 2 더하기 1, 3 되겠죠? 그다음 이쪽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 더하기 1에서 5,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에 안쪽이요 2하고 4가 되겠죠.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거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은 다 공통으로 있죠. 이 안쪽 것만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3, 5, 15에서요 2, 4, 8 빼줘요. 8 빼주면 7 되겠죠? 7이니까 여기 4분의 루트 3에 7 곱하면 돼요. 4분의 7 루트 3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게 3개가 있죠? 곱하기 3 하면 초항이 되는 거예요. 4분의 21 루트 3. 이게 이제 초항이 되고요. 공비를 알려면요, 이 한 변의 길이, 이 길이를 알아내면 돼요. 이 길이를 제가 x라고 보면요, 지금 각도도 알고 있고요, 길이도 알고 있죠. 세 변과 각 하나 사이 관계,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x 제곱이요. 요 길이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는 5죠.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그럼 2가 약분되고요. 3, 5, 15 25에 15 빼주면 10이죠. 더하기 9하면 19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길이가 8이었던 게 x가 되죠. 길이비는요. 길이비는 8분의 x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넓이죠. 넓이니까 넓이비는 제곱해줘서 64분의 x제곱 64분의 x제곱이 19가 되겠죠. 이게 공비가 되는 겁니다. 대입하면 되겠죠? 1-r분의 a 1-64분의 19분의 a가 4분의 21 루트 3 계산해주면요 15분의 112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0보다 크고요.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gx가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함수 gx와 gx의 도함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gx는 x는 1에서 극값 1을 갖는다. 그러면요 g에 1을 대입하면요 2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이 식을요, 양변을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 프라임 x가요. 자, 이거 미분하면 요 t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되겠죠? ln fx.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문제가 뭐 fx 이렇게 있죠? 요 뒤쪽 모양이 얘를 미분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써놓어 볼게요. 2번 미분하면은 이게 분모로 오고 분자에 미분한 거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x 집어넣은 거 똑같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x 집어넣은 게 똑같다. 이렇게 했을 때요. 어떤 3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똑같다. 그럼 5면 마이너스 5랑 똑같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y축 대칭이 됩니다. 이게 y축 대칭 또는 뭐 우함수라고 합니다.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g'x가 이건데요. 자, 이것도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x 집어넣은 게 이거 값이 같아져야 되죠. 그럼 이 f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구간이 이렇게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면 항상 여기 우함수, 기함수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f가 지금 이게 우함수였죠? 우함수. 짝수, 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항식이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우함수를 미분하면 이건 기함수가 돼요. 원점 대칭인 거. 그거를 또 x랑 곱했죠. x도 기함수죠. 곱하면은 위에 것도 분자도 우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2배 이렇게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fx분의 x, f'x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여기 x분의 fx분의 f'x가 g2'x였죠? 이 부분이 g2'x예요. 2의 0부터 1까지 x의 g의 2'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부분적분하겠습니다. 2의 그 적들 그대로의 적분 그럼 x 인테그랄 아니죠. 그대로 x에 요거 적분해주면 g' x 이렇게 입니다.
빼기 이거 2 또 있죠. 인테그랄에 자, 미분하고 적분. 미분하면 1 되고요. 이거 적분하면 gx 이렇게 돼요. 빼먹었네요. 자, 계산을 해주면 1 집어넣으면요. 1 곱하기 g'1인데 여기서 g'1이 0이었어요. 사라지겠죠?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여기 앞에 게 0이니까 사라집니다. 이건 다 0 되네요. 이렇게 다 사라질 거고요. 뒤에 마이너스 2에 자, 이것만 해줄게요. 이거 적분하면은 그냥 gx 이렇게 되고요. 0부터 1. 그래서 1 대입하면은요. g의 1 마이너스 g의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g1 값은 여기 나왔죠. 2라고. 자, 이 값은 2라고 나왔고요. g0은요. 여기서 여기다 0 대입하면 돼요. 0부터 0까지이기 때문에 g0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0.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오함스캡에서 모르면요. 어차피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G'의 마이너스 1과 G'1이 똑같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이 성질 이용해서 그냥 풀어도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은 원탁 위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접시가 놓여있고 같은 종류의 쿠키 9개를 접시에 담으려고 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수가 적혀있는 접시와 그 접시에 이웃하는 양옆의 접시 위에 3개의 쿠키를 각각 한 개씩 담는 시행을 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이수가 1인 경우는 6, 1, 2가 적혀있는 접시 위에 쿠키를 각각 한 개씩 담는다. 이 시행을 3번 반복하여 9개의 쿠키를 모두 접시에 담을 때 6개의 접시 위에 각각 한 개 이상씩 쿠키가 담겨있을 확률. 자, 문제 뭐냐면요. 자, 여기다가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요. 만약에 1이 나오면은 1과 그 양옆에 이렇게 쿠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3번 했을 때 여기에 다 적어도 하나의 쿠키가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확률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냥 구할 건지 아니면 6건이 편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접근 방법 중에 그게 접근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경우의수 문제로서 전체 경우의분의 특정 사건 경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확률의 곱의 법칙들 우리 확률의 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일명 곱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첫 번째 주사위가 어떤 수가 나오든지 간에 뭐 다 똑같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되죠. 이거는 고려를 안 해도 돼요. 대칭성이라고 하는데 뭐 대칭성 써도 되는데 이걸 고려를 안 해도 되고요. 굳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1 위치에 들어갈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근데 1이든 2든 3이든 4이든 5든 6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6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고려 안 하고요.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가 여기에 1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두 번째 여기 나왔다면 모양이 똑같죠? 그럼 세 번째가 4가 나와야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다 나올 수 있겠죠. 4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시행이 6이, 예를 들어 6이 나올 수 있죠. 6. 자,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입니다. 자, 6분의 1. 6이 나왔으면 이렇게 또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요거 두 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세 번째 주사위는 4가 나오거나 4가 나와서 이렇게 되던가 3이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두 개죠. 6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어차피 6분의 1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6분의 1도 묶어주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준 상태에서 여기 6분의 1 맨 처음에요. 그리고 방금 한 거, 자, 6 나왔을 때 4 또는 3이니까 이게 6분의 2 이렇게. 이것도 대칭성에 의해서요. 두 번째 시행이 2가 나와도 상황이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4 또는 5가 나와야 되죠. 이것도 6분의 2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 5가 나왔어요. 5가 나오면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럼 세 번째 되는 게 4가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3이 나와도 되고요. 2가 나와도 되겠죠. 이렇게 4, 3, 2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6분의 3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대칭성 5든 3이든 똑같죠. 이것도 똑같이 6분의 3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시행이 4가 나왔어요. 4가 나오면 이렇게 되니까 벌써 다 채웠죠. 이런 경우는 세 번째 주사위가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아무거나 1인데 양 6분의 6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요게 다 더하면은 6분의 17이고요. 6분의 1 곱하면 36분의 17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h를 fx 빼기 gx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분한식이 한 번 미분한식이고 두 번 미분한식 써놨습니다. 직접 이거는 하면 되겠죠. 자, 시간상 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역함수하고 있어요. 역함수.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하려면요.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이 함수가 이게 증가함수일 때는요. 교점은 항상 y는 xy 교점에서만 생깁니다. 이걸 풀면은 4x제곱이요. 곱하면 x세제곱 플러스 3x. 자, 넘겨서 x로 묶으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1하고 3이 나오죠. 그래서 교점이요. 1,1 하고 3,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일단은 뭐 0은 뭐 양의 실수라고 했지만은요. 그쵸?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일단 여기부터 그림이 시작되고요. 극값. 0 되는 거. 요거 0 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x가 또 마찬가지 0일 때죠. 0은 아니지만 일단 0 있다고 보겠습니다. 0이니까 이건 항상 양수죠. 분모는 항상 양수일 때는 이 분자만 보면 돼요. 분자만 요게 1차식이죠. 1차식이면 이게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지 아래로 끊고 지나가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음수였다가 0 양수. 그래서 음수였다 0 양수 되니까 이렇게 극소 모양, 여기가 극소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교점이 1,1이니까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다른 극값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서 또 1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프 볼 때 극한값도 보는 거죠. 무한대로 가보면 1분의 4니까 4로 가겠죠. 이렇게 가서 여기에 4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이렇게 점근선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 역함수는요. y는 x, 이거 y는 x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점근선에 4가 있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h1은 0이다. 자, 1 집어넣으면요. f1 빼기 g1인데 자, f1이 1이죠. 1. g1도 1. 1 빼기 1은 0.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적분합니다. h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 최대일 때 b-a는 2다. 적분이요. 여기서 그림에서 볼 때는 f에서 g를 뺀 거죠. 이게 크게 나오려면 f가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f가 이겁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영역이 지금 1부터 3까지죠. 1부터 3까지 요걸 적분해주면 여기는 양수 값이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음수 나오고요. 그럼 값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 범위도요. 어차피 양수인 범위 다 해주면 되겠죠. 1부터 3까지 적분해줄 때가 가장 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b가 a,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때가 최대가 되겠죠. b에서 a를 빼면 2. 이것도 참입니다. 디귿이요. h의 도함수, 미분한 도함수의 최대값은 6분의 7이다. 자, 얘를 미분하면요. 자, 이걸 미분하면 같이 이렇게 미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f'x에서 g'x를 빼는 거예요. 근데 f'x는 식이 있는데 g'x가 식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가 뭐 난감하죠. 거의 못 구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2'을 구해 본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구해 보니까 자, 여기가 0 되는 게 1, 이럴 때 0이죠. 즉 1,1 이 지점이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 그러면요. 기울기 변화를 보면요.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죠. 이렇게 접선이 커지다가 여기 1,1에서 기울기가 최대값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요. 0부터 4까지 해서 요 1일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f'1, 요 값이 최대가 됩니다. 최대. 그런데 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치? 이게 최대라고 해서 전체가 최대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최대일 때를 요 상황을 보니까요. 역함수 요겁니다. 이렇게. 자, 역함수를 보니까 기울기가요. 이게
컸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찬가지 여기도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역함수도. 여길 때 기울기가 최소가 돼요. 최소가 되고 다시 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럴 때가 이 값이 최소가 돼요. 그래서 이 x값이 1일 때가 얘가 최대고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뺀 게 최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요 1,1이 변곡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었으면 이거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요. F'1이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되겠죠? F'1은 1 대입하면은 4의 제곱, 4 곱하기 4분의 위에는 24. 4 약분되면 6이고요. 2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F'은 1이고요. 그럼 G'은 자, 역함수니까 이거 역수 되겠죠?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요 H'1은요. F' 2분의 3에서 빼기 3분의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6분의 9에서 4 빼면 5가 되겠죠. 6분의 5가 최대값이 됩니다. 6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이요. 등비수열에서 두 번째 항6, 다섯 번째 항 48이다. A6의 값을 구하셔. 등비수열 나오면요. 이렇게 세 개 차이 나죠? 공비, R 세제곱 차이 나는 겁니다. 48에서 6 나누면 되겠죠. 6, 8, 48 이렇게. R은 2 하나 나오죠. 실수는 이 나머지 두 개는 허근입니다. 허수입니다. R은 2고요. 여기 AR이죠. AR이 6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3이 되겠네요.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 A 값 3이고요. R이 2죠. 2의 5제곱 하면 32. 96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이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6제곱이죠. 6개를 나눠 갖는 겁니다. 여기 차수가 여기가 6제곱 나와야 되니까 여기 4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하면 여기가 8제곱, 분모의 2제곱이니까 약분되면 6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6개 중에 4개 2개니까요. 개수가 6시, 자, 작은 거 선택해줘요. 6시 2에. 이쪽은 개수 나오는 거 없고요. 여기만 2가 2번 선택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시 6 곱하기 5, 2로 나누면 15고요. 곱하기 4. 답은 60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확률 배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가 평균이요. 평균은 mp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면 12 곱하기 2니까 24 이렇게 되고요. 자, 분산은요. 평균 mpq죠. 여기에 3분의 1만 더 곱합니다. q가 3분의 1이죠. 1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1 곱하면 8 이렇게 돼요. 얘를 만족한 다음에 요 값은 뭐냐면요. 평균의 2배 해주고 그대로 빼기 a 해주면 되겠죠. 우변은 자 2니까 제곱해서 4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평균 값이 24니까요. 2배 해주면 48 마이너스 a가 분산이 8이죠. 8 대입하면 48, 32. a 값은 16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T가 2분의 1에서 P의 속력을 구하시오. X성분의 속력, Vx는요. 이거 미분하면 되겠죠? 3. 이거 미분하면 앞에 파이 나오니까 파이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죠? 플러스로 바뀌면서 2 사인 파이 T. 그 다음에 Vy는요. 이거 미분하면 t분의 6 이렇게 되고요. 사인 미분하면 이것도 파이 나오죠? 파이 약분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코사인 파이 t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대입해보면요. 사인 2분의 파이 1 되죠? 곱하기 2 하면 2 더하기 3 하면 5 됩니다. x성분 5가 되고요. y성분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12 되겠죠? 12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0 되겠죠? 12. 그래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x성분의 속도, y성분의 속도. 있으면 요게 속도가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대 12 대 13. 답은
13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요. 삼각형 ABC에서 각 A, B, C라고 할 때요.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랬어요. 등차 수열이면은 등차 중앙. 2베타가 알파 플러스 감마. 근데 각이기 때문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게 파이가 되겠죠. 180도.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감마가 파이에서 베타 뺀 거랑 같아요. 이렇게. 이걸로 넘기면 3베타가 파이죠. 베타 값이 3분의 파이, 즉 60도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감마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고요. 또 진행을 해보면요. 코사인 알파, 2 코사인 베타, 8 코사인 감마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일단 베타 값이 3분의 파이, 60도인 거 알아냈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에요. 곱하기 1이 2하니까 이 값이 그냥 1 되겠죠. 1. 그래서 등비수열 이루니까 등비중앙.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거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써볼게요. 8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가 1의 제곱. 1 이렇게 돼요. 그럴 때 탄젠트 알파, 탄젠트 감마 값 구하라고 했어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탄젠트 감마는 코사인 감마분의 사인 감마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 이건 값은 여기 있어요. 값이 넘기면 8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감마를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값이 아까 합이 3분의 2파인 거 알 수 있죠? 이 모양이 나오려면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감마 요거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 빼기 사인 알파, 사인 감마. 근데 이 코사인이에요. 3분의 2파이. 자, 이게 120도죠? 120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이렇게 자리 바꾸면요. 이 사인 알파, 사인 감마가요. 요 값이 여기서 아까 8분의 1이었죠? 8분의 1에 2분의 1을 더하면 돼요. 8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88 똑같으니까 1분의 5가 돼서 답이 5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하여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양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의 X-3 두 곡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자. 뭐 그림처럼 쭉 있습니다. 있고요. 문제 보면 삼각형 BDC의 넓이는 BDC 요 삼각형이죠. 이렇게 ADB 이렇게 요 삼각형 넓이의 3배다. 자, 요 삼각형이요. 요거 3배래요. 비율이 1대 3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 BDC의 넓이는 AED의 넓이의 4분의 3배. AED. 이 삼각형 넓이의 4분의 3. 3이면 여기가 4가 되면 되겠죠. 그럴 때 n분의 k 값을 구하시오. 넓이비가 있어. 넓이비 가지고 비율 알아내는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이거 1대 3. 이 삼각형 보면 이렇게 AB, 요거 일직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밑변, 밑변 이렇게 보면 높이가 똑같죠? 두 삼각형이 요거랑 요거요. 그래서 1대 3이면 요 변 길이가요. 요 변 길이 B도 1대 3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1대 3이면 예를 들어서 B점이 이렇게 있을 때 X절편, X좌표요. 요것도 비율이 1대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요, 요 두 삼각형 합친 거 1하고 3 더하면 4인데 요거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요 삼각형 이렇게 잘라보면은 요거랑 밑에 거랑 보면은 높이가 또 똑같아요. 그러면 밑변 길이비가 넓이비인데 4대 4니까 똑같으니까 요 길이가요. 요거랑 요거랑은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 좌표를 t라고 하면요. 여기 t 대입한 값이요. 로그 k의 t가 자, 여기에 t 대입한 거의 2배가 되겠죠? 로그 3k의 t의 2배. 자, 이걸 보면요. 그 t 똑같잖아요. 밑을 제가 바꿔볼게요.
요 2가요.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그 3k의 t고요. 요 2분의 1은 요 안쪽으로 가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3k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요. t 똑같으니까 k와 루트 3k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k가요. 루트 3k. 제곱해보면 k제곱이 3k. k 값이 0 또는 3인데 0은 아니죠? k 값은 3. 근데 이 결과가 보니까요. 이 t랑 상관없이 지금 k가 나왔죠? t와 관계없이 이게 뭐냐면 t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2배 된다는 소리예요. k 값이 3이면. 즉 이 그래프 자체가 y축으로 2배 확대되는 겁니다. t가 뭐 이미 어디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B점 좌표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A는 1이죠. 1. B점이요. X좌표 1대 3, 이거 내분점이에요. 그럼 T라고 하면은 1과 T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거. 4분의 이렇게 되겠죠. 1과 T 곱하고요. 1과 3 곱한 거. 이렇게입니다. 자, 요 점을 대입했을 때 요 길이가요. 요 길이하고 이쪽 길이. 뭐 요거 봐도 되고 이거 봐도 되는데 큰 거 볼게요. 이렇게. 요게 지금 1대 이거는 4가 되겠죠? 닮은 비가 1대 4. 그래서 요거를 4배 해준 게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요 함수에 x에 요거 대입하면 되겠죠? k 값이 아까 3이었습니다. 로그 9에 4분의 t 플러스 3. 자, 이거에 4배 해준 게요. 여기에 t 집어넣은 거 아까 요 값이요. 로그 3의 t. 9가 3의 제곱이죠. 이거 3의 제곱 이렇게 쓰면 이 앞으로 가서 약분되면 2 되겠죠. 위치 3 맞췄죠. 이제 2가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은 4분의 t 플러스 3의 제곱 이 값이 t. 자, 이거 풀면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16 넘어가면 16t.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t 되고요. 인수분해 tt 9, 1에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럼 t 값이 1과 9가 나와요. 근데 1은 아니죠. 1은 여기니까 t 값이 9가 됩니다. 요 값이 9가 되고요. 요즘 좌표가 나오죠? 시점 좌표. 여기가 로그 k가 3이었으니까요. 9 집어넣으면 이게 2 되겠네요. 요 값은 2. 그럼 이 m이 직선의 기울기죠. 자,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 1부터 9까지 8분의 2. 8분의 2는 4분의 1 되겠죠. 그 m은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분의 k값 3 해주면 답이 12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집합 x 1, 2, 3, 4, 5, 6에 대하여 함수 x에서 x로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f3 곱하기 f6은 3의 배수이다.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 즉 3 또는 6으로 가야 되겠네요.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가 더 크면 함수 값도 이게 크거나 같다 그랬죠.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는 중복 조합 문제가 됩니다. 중복 조합. 만약에 크다 그러면 그냥 선택만 해주면 돼요. 겹치지 않게. 일반적인 조합이 되고요. 크거나 같다 그러면 똑같은 걸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중복 조합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래프 보면요. 1, 2, 3, 4, 5, 6 1, 2, 3, 4, 5, 6 자, F3, F6, 3의 배수니까 F3이 3의 배수이니까 3으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6이 3으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거 각각 다 구할 거고요. 거기서 겹치는 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F3이 3으로 가는 경우요. 3이 3으로 가면은 이 1, 2는 이 4, 5로 못 가죠. 1로 못 가고 여기 자, 는이 붙었기 때문에 1, 2, 3 중에 두 군데로 가면 됩니다. 즉 1, 2, 3 중에서요.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아요. 두 개를 뽑으면 대응은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3H2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4, 5, 6도
3, 4, 5, 6 중에서 세 군데죠. 세 개를 선택해서 가면 돼요. 4, H3. 그 다음에요. 3이 6으로 가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렇게 6으로. 6으로 가면요. 요 1, 2는, 자, 1, 2, 3, 4, 5, 6 중에 가면 되겠죠. 6H2. 그리고 4, 5, 6은요. 다 6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3으로 간 거 다 했어요. 그리고 6이 3으로 가는 경우를 볼게요. 6이 3으로 가면 1, 2, 3, 4, 5는 이 1, 2, 3 중에 한 군데씩 다 가야 되겠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중에 중복 허락해서 5번 가면 5번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이 6으로 가는 경우. 6이 6으로 가면은 1, 2, 3, 4, 5는 여기 1, 2, 3, 4, 5, 6 중에서 가면 되겠죠. 6, H, 5. 자,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거 빼겠습니다. 아까 3이 이렇게 3으로 갈 때요. 3으로 갈 때 6이 3으로 갈 수도 있죠. 이거는 아까 3이 3으로 갈 때도 셌고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6이 3으로 갈 때도 셌습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더하기. 자, 이거 다 더하고요. 이제 겹치는 거 빼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1, 2가 갈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그죠? 3H,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5는요. 무조건 껴있기 때문에 다 3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곱하기 뭐 다 3으로 가는 거니까 1.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3으로 가면서 6이 6으로 가는 경우. 기준이 일단 3입니다. 1로 가는 경우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1, 2는 1, 2, 3 중에 가면 돼요. 3H2. 그리고요. 4와 5는 여기 3, 4, 5, 6 중에 가면 됩니다. 4H2. 그리고요. 이제 이건 다 했죠. 3이 약간 6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자, 3이 6으로 가면서 6이 3으로 가는 거. 이건 가능하지가 않죠.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고요. 어차피 자 이렇게 둘 다 6으로 가는 경우. 이거는요. 3이 6으로 가면 1, 2는 1, 2, 3, 4, 5, 6 중에 1, 2, 3, 4, 5, 6 중에서 가면 돼요. 그럼 6, H, 2. 그리고요. 안에 있는 4와 5는 무조건 다 6으로 가야 돼요. 가지수가 한 가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럼 327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이 5인 원C가 있다. 원C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B가 세타라고 할 때 선분 AB 위에 2세타, 여기 2세타입니다. 만족시키는 점을 Q라고 하자. 직선 PQ가 원C와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R이라고 할 때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고 두 선분을 동시 접하는 원을 C'라고 하죠. C'라고 하자. C'가 원 5점을 지날 때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를 R세타, 삼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자.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이 있죠. 원 중심. 여기서 보면 2세타잖아요. 2세타. P에서 O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요. 중심 그어보면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 똑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되겠죠.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럼 이쪽도 세타가 되겠죠. 그럼 각을 이등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접하면요. 이 중심이 원의 중심이 이 선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상에. 자, 그럼 여기 접할 때요. 접하면 원 이렇게 항상 원이 접하면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기 반지름 R. 그래서 요 R분의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세타가 0으로 갈 때. 자, 이런 극한의 응용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보는 거고요. 좀 감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타로 R과 넓이 S를 다 표현한 다음에 실제로 극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감각을 한번 볼게요. 감각적으로 보는 거. 0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0으로 가면 P값이 거의 B에 가까워지겠죠. 그쵸? 이 정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은 똑같아요. 중심 이렇게 되고 중심 이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Q점 만나는 점이 있겠죠. 만나는 점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직 어딘지 몰라요. Q점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내접하는 원이 있죠. 원은 5점에서 이렇게 아주 작은 원이 될 거예요. 이 작은 원이 되면서 이 원의 반지름이 뭘로 가냐면요. 결국은 이 원의 중심 여기 있죠. 원의 큰 원의 중심에서 이 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점이 어디로 가나 볼게요. 요게 우리 삼각형에서 이렇게 각을 이등분할 때의 특징이 있죠. 각을 이등분하면 이 길이 대,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랑 같아요. 또는 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자, 여기서부터 PA, 여기서 PA 대 AO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오면은 이 길이가 거의 지름하고 비슷해져요. 지름. 그리고 AO는 반지름. 그래서 요게 2대 1 이렇게 돼요. 2대 1. 그러면 자, 요 점에서 이쪽도요. 이렇게 와서 Q점이 있고 교점이 있고요. Q점. 여기서 5점까지. 요 길이도 2대 1이 돼야 돼요. 2대 1. 결국 Q가 이렇게 B점에 가까워지면요. 이 Q점, 여기 만나는 요 길이 B가 이쪽이 2, 요 길이는 1이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가 뭐냐면, 아까 한 변의 길이 이만큼 길이가 4였어요. 그럼 OB가 2고요. 그 길이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곱하기 3분의 2. 3분의 4가 돼요. 요 길이가. 이게 밑변 길이가 될 거예요. 삼각형의 밑변 길이가 3분의 4고요. 높이 비율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비. 자, 아까 요 P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요. 여기가, 요 길이가 요 반지름 R이 여기 된다 그랬죠. R이. 요 길이가 이렇게 R이 되는 겁니다. R인데, 요쪽 길이는요. 요 높이. 요거하고 비해보면 그냥 이 높이. 수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히 수직은 아니지만, 여기 B에 가까워지면 거의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대 2가 되죠. 길이가 2배니까요. 그래서 요걸 R이라고 하면 여기가 2R로 가고요. 요 길이가. 그러면 이 높이, 이것도 실제로는 이렇게 와가지고 거의 A점 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높이는요, 요 길이가 2, 자, 이만큼 갈 때 아까 요 2대 1이었죠. 이만큼 갈 때 요 길이가 R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요 삼각형하고 이것도 닮음이에요. 근데 2면 이쪽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가 됩니다. 비율이 이렇게. 그래서 2대 4. 2배죠. 2배니까 여기 2R이면 높이가 4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요. 밑변 길이가 아까 3분의 4였죠? 3분의 4 곱하기 높이가 4R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3분의 8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R분의 S였어요. 그럼 요거를 R로 나눠주면 3분의 8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일반적인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세타로 R과 이 넓이를 다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이쪽에서 볼 때, 이것도 반지름 R이 되겠죠? 요 길이가요, 요 길이가 2죠. 4의 절반인 2. 그래서 요 길이가, 나머지 길이가 이것도 반지름이니까요. 큰 반지름. 2에서 R을 뺀 2-R 이렇게 돼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여기 세타를 보면 요거와 두 개 관계가 사인 세타 관계죠. 사인 세타 값이 2-R분의 R이 됩니다. 그래서 역수치해 보면요. R분의 2-R이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역수보다 그냥 전개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2 사인 세타 빼기 R 사인 세타가 R 이렇게 되죠. 1로 넘긴 다음에 R로 묶으면요.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2 사인. 그래서 R은 1 플러스 사인 분의 2 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넓이를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 2세타죠? 원주각 똑같습니다. 이거 원주각 2세타. 이쪽은 이쪽하고 원주각 세타.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에서 두 개 더한 3세타를 빼주면 되겠죠. 각은 다 세타로 표현됐어요. 길이를 하나 알아내야 되는데 이 길이가 아까 4였죠. 이렇게 지름이 4고 여기 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 수직이 되겠죠. 90도. 직각삼각형 이렇게 돼요. 이쪽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게 코사인이죠. 이 길이에 코사인 곱하면 되는 거니까 4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 길이 더 알아내야 되니까요. 이 길이를 x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변 두 개하고 각과의 관계 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보면요. 사인 2세타분의 x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4 코사인 2세타. 그래서 이 x는 사인 2세타 곱하면 되겠죠? 1로 곱하기 사인 2세타. 그럼 넓이가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입니다. 자, a 값에다 요거 되겠죠? 이렇게 분모 쭉 써볼까요? 이거 간단히 하면요. 파이 사라지면서 그대로 사인이고요. 2, 4분면 각이니까 그대로 사인입니다. 플러스입니다. 사인 3세타 이렇게 되고요. 자, 위에 이제 분자는 4 코사인 2세타에 사인 2세타. 곱하기 4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여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나누기 R이었죠. R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를 0으로 가면요. 사인 세타 0으로 가죠. 1 플러스 0이니까 이건 무시되고요. 자, 코사인 0은 다 1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있는 것들은 다 1 될 거고요. 이렇게 이거 4는 살아남네요.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똑같으니까 아예 그냥 약분될 거고요. 그리고 2도 이렇게 약분할까요? 2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요 2도 요거랑도 약분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1 되죠. 1 되고 여기가 지금 사인 3세타분의 사인 2세타 곱하기 여기 4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비율이 3분의 2 나오죠. 3분의 2에 4 곱하면 3분의 8. 그래서 답이 3분의 8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함수 fx는 sin 2분의 파이 x와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gx를 gx가 2의 a의 fx 더하기 b의 fx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fx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합성 함수인 거예요. fx 결과를 다시 여기 위치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hx를 새롭게 이거를요 2의 ax 플러스 bx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요 이 g 함수가 뭐와 같은 거냐면 h 도트 fx 이렇게 요거랑 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일시 정지하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 합성 함수예요. 이 그래프 분석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간단하면 그냥 f 다 정리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h 가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f 같은 경우가 사인이기 때문에 값이요. 이 결과 값이 왔다 갔다 그래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을 h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h 함수가 조금 아직 미지수가 많고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거를 간단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하면은요. 그래프를 연결시켜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f의 결과가 다시 정의역이 돼서 h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f 그래프를 그릴 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x, y 이거를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가지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그립니다. f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지금처럼 사인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 값을 대입하면은 요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 나오는 게 이 h로 갈 때는 다시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 그래프는요. 여기가 다시 x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높이를 똑같이 그려요. 이렇게. 요 라인상에. 그러면은 자, 어떤 맨 처음에 집어넣어서 이 값이 나왔죠. 요 값이 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 함수가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y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에 0을 대입하면 y가 0이고 0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키웠어요. x가 지금처럼 여기 조금 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y 값이 여기 나오겠죠? 이걸 다시 대입하면은 이쪽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기 나오고 조금 가서 만약에 이 값이 나왔다. 그럼 여기가 다시 돼서 이쪽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 값이 요 그래프 요렇게 따라갔다가 못 가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값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죠. 그러니까 이 요점이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극소. 극소 값이 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값은 요점에 해당하는 요점 좌표. 이 x좌표가 극소가 되는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x값이 더 커져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점이 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만약에 x점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값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또.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들었잖아요. 만약 이런 그래프다가 하면 여기서 또 극대가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프다가 요 점도 극대고요. 이렇게 요 점도 극대예요. 요 점은 극대, 극대. 그 다음에 요 점에 해당하는 거는 요 점은 극소. 이렇게. 그래서 x값이 이렇게 쭉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f의 값은 이렇게 왔다 갔다 어려요. 마이너스 1과 1이 왔다 갔다 어리고 그 결과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어리는 거예요. 이거의 y값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극소, 극대, 극소, 다시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h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가능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그래프를 보면요. sin 2분의 파이 x예요. x가 여기 4가 돼야지만 2파이 돼서 한 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갔을 때 한 주기. 여기가 4. 주기가 4면 여기는 뭐 2. 여기는 1 되겠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2까지네요. 12까지 가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n이 홀수일 때 an은 n 그랬어요. 한번 1 집어넣으면, 아니, 알파 1이 1이죠. 1. 즉, 1이 알파 1이 되는 거예요. 알파 1. 홀수니까 3 집어넣으면 알파 3은 3. 이 3이 알파 3. 이렇게. 그 다음에 5가 알파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크기 순이기 때문에, 그럼 알파 2는 여기하고 여기 어딘가 사이에 있겠죠. 1과 3 사이에 어딘가 요쯤에 알파 2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hx 그래프 어떤 모양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그럼 미분해 보면요. a에 2에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a가 플러스일 때 볼게요. 부호가. 플러스면요. 자,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되고요. 이 b도 플러스라면 이 미분한 개수가, 미분값이 다 0보다 크게 되겠죠. 0보다 크면 얘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h의 그래프가 뭔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증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한번 합성함수 보겠습니다. 자,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다시 0 집어넣으면 요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줄어들죠. 다시 또 일로 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쯤이 극대점이 되는 거예요. 극대점.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면 같이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3이 되면 요 값이 나오겠죠? 요 값이 대응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면은 얘가 또 이렇게 갑니다. 얘가 왔다 갔다 오려면 얘는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오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극대, 여기가 극소.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 갖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모양이라면 극대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 그럼 만약에 둘 다 음수예요. A도 음수고 B도 음수면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 그럼 0보다 작으니까 감소가 되겠죠. 감소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소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래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갈 때 여기서가 이제 극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극소. 이 점에서 극소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이쪽에서 극대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극대값이 하나밖에 안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번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볼게요. 이 플러스면 이게 지수함수죠. 지수함수가 이 f 프라임, h 프라임 그래프를 보면요. 지수함수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b가 음수죠. 이 점근선이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서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0 되는 게 있죠? 여기가 극소값이 됩니다. H 그래프가요. 이렇게 극소 아래로 블록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요. 이게 마이너스면 지수가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인데 B가 플러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것도 B가 플러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극소값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뿔마, 맞뿔 이런 모양은요. 이런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극소를 갖는 지점이요.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가져야 돼요. 이 바깥으로 벗어나면 아까 이거랑 맨 처음 그래프 감소나 증가랑 똑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 만족 안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요쯤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극소 갖는 모양. 자, 요런 그래프면요. 여기 왔다 갔다 거리면은 이렇게 있으면 얘도 요점부터 해서 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리는데 여기가 극대가 될 거예요. 그럼 이쪽도 끝에 이렇게 만나는 점, 요것도 극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 점도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값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 점은 극소가 돼요. 그러면 여기 맨 처음 이렇게 연결시키면 선을 그어보면은 요런 점, 요거에 해당하는 x값 있죠. 요런 것도 다 극소가 극대가 된 x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게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게 알파 1이 홀수일 때 이거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 1이 1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야지 이 전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여기 나오면 여기가 알파 1, 알파 2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요, 극소를 이쪽에서 이렇게 갖는 경우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왔다 갔다 바뀌겠죠? 극대, 여기가 극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여기 만나는 점들 있죠? 그죠? 여기가 또 극값을 만드는 x좌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알파 1, 1 있죠? 여기 생겼고요. 맨 처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가 요 점 있죠? 여기가 알파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3는 3에서 나오고 또 여기가 알파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극대값 2개 갖는 것도 이제 만족하죠. 여기 극대 2개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다 만족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n이 짝수일 때 g의 알파 n은 0이다 그랬어요. 짝수. 그러니까 알파 2 값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돼요. 알파 1을 대입하면은요, 한 번 가고 또 갔어요. 극소값인데 이 극소값이 0이 나와야 돼요. 즉,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x축에 이렇게 접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극대, 극소, 다시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이 점에서는 값은 다 0이 되겠죠. 짝수 지금 알파 2, 알파 4, 여기가 이제 알파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합이 지금 이 값이라고 그랬죠? 이걸 볼게요. 합. 극대값은 1 집어넣었을 때 2개. 그리고 마이너스 1도 극대죠? 2개. 그래서 h에 1을 집어넣으면요. 1 집어넣으면은 2에 a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더하기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자, 이 합이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입니다. 여기 b가 사라지죠?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2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이 딱 보이는 게 3 또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더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거 t로 치환해보면 t분의 1에서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와요. 해가 많아야 2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 m값은요. 여기 보면 한 주기 이렇게 한 주기 갈 때마다 그 값이 나오는 게 하나, 알파 2, 알파 3, 알파 4 4개 나오죠. 하나, 둘, 하나 여기죠. 여기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3주기, 주기 3번 가니까 12번 나와요. 여기서 m값은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값을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가. 보면 m이 지금 12 구했죠? 12파이 이렇게 있고요. 인테그랄 알파 3 값은 알죠, 여기.
알파 3가 3입니다. 일단 뭐 3인데 3부터 알파 4는 몰라야지. 미치수로 놔두고 gx가 이거 합성함수로 표현해 볼게요. h의 f입니다. h의 fx 이렇게 돼요.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dx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요거랑 좀 비슷한 뭐 관련이 있어 보이죠? 여기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미분하면요. 이렇게 f 프라임 x 이렇게 하면은 요 코사인 나오고 앞에 있는 2분의 파이의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 2분의 파이만 있으면 이게 f 프라임 x가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파이를 이렇게 곱해주고 없던 거 곱해줬으니까 다시 여기 파이분의 2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파이가 이렇게 사라지고 2 이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 이제 적분할 때 치환 적분하면 되겠죠? 이 값을 이렇게 t로 치환하면요. 이거 미분한 f 프라임 dx 이 부분이 d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값이 여기가 24 있고요. 24 인테그랄 ht dt 저는 여기서 아까 x에 3을 대입하면요. 이거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값 f.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요. 알파 퍼를 집어넣으면요. 그래서 여기 여기 k라고 둘게요. 여기가 지금 k 값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 k 값도 구해내야 되겠네요. k면요. 여기서 자, 미분한 거에 k 집어넣은 게 0 돼야 되죠. 이렇게 접하니까. 그리고 함수값, 여기 k 집어넣은 것도 0입니다. 즉, h 프라임 k도 0이고요. hk도 0이 돼야 돼요. 자, 미분한 거에 여기다 k 집어넣으면요. a, 2에 ak 플러스 b. 이 값이 0이고요. h에 k 집어넣으면 2에 ak 플러스 bk는 0이 됩니다.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a를 곱해서요. 이렇게 빼주면 이거 사라지고요. abk 빼기 b, abk 빼기 b는 0. 자, b는 0이 아닙니다. 아까 여기에서요. b가 0이면은 다 증가하는 감소만 나와요. 0이 아니기 때문에 b로 나누면은 ak 빼기 1은 0이니까 ak는 1.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아까 k가 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랬죠? 음수. 그리고 여기서요, 이 k 값이 0으로 와도 아까 요거는 성립하긴 하는데 이 식이 성립 안 해서 0으로 오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3이 있잖아요. 근데 k가 음수면은 a도 음수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되고요. k 값이 이거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ak 값이 요 값이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하면은 b가 3, 2가 되겠네요. 다 구했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24의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k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고요. 자, h 요 모양 요 자리에 지금 구한 것도 다 대입하면 돼요. 2에 a 값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값이 3, 2 x 자, dx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요. 8, 2의 세제곱 마이너스 4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PQ 값이 8하고 마이너스 40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은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런 문제 30번 문제 이런 좀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단순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야지만이 그 중에서 하나 딱 결정이 되는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따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